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문장 성분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 7페이지에 나오는 문장 구조 분석표는요, 누구나 쉽게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표입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이 동사 파트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는요, 주어의 상태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나중에 구조표를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비동사, 감각 상태 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 네 가지 동사의 구조가 달라요. 근데 이 네 가지 문장 구조는 모두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는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 시간에 배웠었던 주어와 동사만 잘 찾아도 문장에 뼈대를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문제를 푼다든지 해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찾는 게 가장 쉬워요. 비동사, 감각 상태 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개수가 적은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먼저 비동사부터 살펴볼게요.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이렇게 5개예요. 매번 접하는 비동사의 형태는 am, are, is, was, were 이게 대부분입니다. 의미는 뭐뭐이다, 뭐뭐한 상태이다, 뭐뭐하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주어와 시제에 따른 비동사의 형태 변화는 27페이지를 다시 참조해 보시고요. 제가 의미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비동사가 이다, 뭐뭐한 상태이다, 뭐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뒤에 보어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보어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 보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의미에 따라 뒤에 보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암기하실 때도 이렇게 나눠서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비동사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다면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 구조는 모두 같아요. 긍정문은요, 주어, 비동사, 보어가 필요하면 보어가 들어오고 없으면 안 들어와도 되고, 부정문도요, 주어, 비동사, not, 보어 이렇게 나오고요. 의문문은 비동사가 먼저 나와요. 비동사, 주어, 보어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비동사가 들어가는 모든 문장은 구조가 같아요. 50페이지, 51페이지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53페이지에 있으니까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몇 문제만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그는 배가 고프다. Is he hungry? 이렇게 나와 있죠. 주어는 그는이겠죠. 그러니까 he부터 나오겠고요. 그 다음 동사는 비동사 보여준 눈에 is. 뭐뭐한 상태다,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보어 hungry가 나오겠죠. He is hungry. 만약에 그는 배가 고프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그는 배가 고프지 않다. 부정한 건 너무 쉬워요. 부정은 긍정문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not만 들어가는데 not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비동사 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he is not hungry. 너무 쉽죠? 그리고 의문문을 만드는 것도 긍정문이 있다면 너무 쉬워요. 긍정문이랑 의문문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뭐가 다른가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만 바뀌었는데 비동사를 찾은 다음에 비동사를 문장 제일 앞으로 당겨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Is he hungry? 나머지 문제도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해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비동사였고, 다음은 감각 상태 동사인데요. 제가 이 동사를 왜 따로 뺐냐면 감각 동사와 상태 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동사로 쓸 때는 보어가 나오지 않고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직 보어 목적어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건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감각 동사로 쓸 때는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28페이지의 의미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로 쓰였을 경우, 감각 동사로 쓰였을 경우 어떻게 느낌이 조금 다른지 한번 볼게요. I smell cookies. 여기는 일반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일반 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내가 냄새를 맡는 건데요. 감각 동사로 쓰였을 때는 cookies smell good. 쿠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상태 동사와 일반 동사를 비교해도 비슷한데요. 일반 동사는 주어가 어떤 거를 하는 걸 얘기하는데 상태 동사는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이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28페이지에 나오는 감각동사와 상태동사를 그냥 암기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감각동사에는 이런 애들이 있고 상태동사에는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감각 상태동사의 구조는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하면요, 긍정문에서는 주어, 감각 상태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꼭 보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부정문에서는 주어 플러스 do 또는 does 플러스 not, 그리고 감각동사 원형이 나오고 보어가 나옵니다. 의문문에서는 do나 does가 나오고 주어 플러스 감각 상태동사 원형 플러스 보어 이렇게 나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고요. 감각동사 예문을 한번 볼게요. 긍정문은 it sounds good, 부정문은 it does not sound good, 의문문은 does it sound good. 이 예문을 보시고 구조대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로 넘어가면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사실 완전한 동사는 아니고 다른 동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do라는 동사로는 뭐뭐를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조동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must do, 그냥 한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됐죠. can do,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좋다. will do, 뭐뭘 할 것이다. may do,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한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조동사의 문장 구조는 긍정문에서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부정문에서는 조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되고요. 의문문은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 자리에는 비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감각 상태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태는 원래의 형태, 원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동사에 따라 보어나 목적어가 추가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조동사들은 모두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게 관로해 놓은 부분이 이 조동사의 과거 형태이긴 한데 꼭 과거 시제일 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coffee? 라고 물어보면 여기 would를 썼잖아요. 근데 이게 위례 과거형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과거형일 때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과거 형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7페이지 조동사 연습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옆에 이 구조를 보고 참조해서 풀어보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장에서 동사를 봤을 때 비동사도 아니고 감각동사, 상태동사도 아니고 조동사가 아니면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는 목적어를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